새벽 5시 무렵 골목에는 아직 밤의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난로에서 새어나오는 미약한 열기를 스치며 흩어졌고 그 사이로 작은 연기가 하늘로 느리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낡은 간이 테이블 위에 놓인 철판을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철판은 오래돼 긁힌 자국이 많았지만 그는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처럼 꼼꼼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새벽빛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하는 골목은 조용했지만 그의 손놀림에는 긴장 없는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빵 반죽을 비닐 용기에서 꺼내 작은 스푼으로 떠 철판 위에 한 숟가락씩 떨어뜨렸습니다. 반죽이 닿는 순간 철판 위에서 작고 부드러운 소리가 올라왔고 희미한 빵 향이 공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은 새벽 공기 속에서 다른 어떤 냄새보다 따뜻하게 퍼져나가며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 밑 그림자가 짙게 내려와 지난 밤의 피곤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죽을 하나씩 뒤집어가며 익어가는 소리를 귀로 들으며 마음속으로 오늘 팔아야 할 분량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철판 위에서 익어가는 시범빵은 작고 둥그렇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가 매일 새벽 준비하는 정성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빵이 하나씩 익어갈수록 그는 비닐봉투를 펼쳐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담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척 능숙했고 익숙했습니다. 이 일은 벌써 몇 년째 계속해온 일이었고 멈출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은 계속 쌓였고 누군가를 대신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조금이라도 할머니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매일 새벽 어김없이 이 자리에 서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를 다독이려는 말이 여러 번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젖지 않았습니다. 고민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익은 빵을 떼어내 비닐봉투에 담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시간대에 보기 어려운 검은색 차량은 골목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됨과 무게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조용히 멈춰섰고 안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그저 가볍게 흘낏 바라봤을 뿐이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잠시 빵 반죽에서 떨어졌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그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작은 발이 내딛었습니다. 곧이어 봄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는 7살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교복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시선을 골목 끝까지 옮겼습니다. 어린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고 부드러운 표정에는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그 바람에 아이의 목도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도윤의 얼굴에 닿는 순간 아이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보모는 그 반응을 보고 아이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한 발 앞으로 내딛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아이는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익던 빵 하나를 뒤집으려다 잠시 멈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놀라움과 확신이 뒤섞인 표정이었고 입술은 약간 벌어져 있었습니다. 보모는 당황한 듯 아이의 이름을 불러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주변의 말에 반응하지 않은 채 도윤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형아.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의도치 않은 울림이 도윤의 가슴에 조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 그대로 박혀 있었고 그 시선은 도윤의 얼굴에 단단히 고정돼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그 말이 끝났을 때 골목은 잠시 정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보모와 운전사는 동시에 얼굴빛이 변하며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운전사는 당황한 듯 아이를 데리고 가려 했고 보모는 아이의 입을 조용히 막으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리는 골목 끝까지 울려 퍼져 있었고 도윤의 귀에도 분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멈춰 서 있었고 손에 들린 주걱도 허공에서 움직임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잠시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평정을 찾으려는 듯 억지로 시선을 다시 빵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은 마치 어떤 문을 열어버린 듯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떨림을 일으켰습니다. 운전사는 아이를 부드럽게 밀어세우고 서둘러 차량으로 데려갔습니다. 보모는 마지막까지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듣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듯 긴장된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차량의 문이 닫히는 순간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방금 들은 말이 반복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빵을 담던 비닐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여전히 얇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다시 일하던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새벽의 공기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떠났지만 한마디는 남아 그의 일상의 균열을 조용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사건이 지나간 뒤 골목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범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아이가 남긴 말이 계속해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빵 판매를 마친 뒤 몸을 가볍게 털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밝아졌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고 마음은 깊은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그 아이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표정은 놀라움과 확신이 함께 섞여 있었고 마치 오래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 같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리의 소음은 점점 커졌고 등굣길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그의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도윤의 복잡한 생각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학생 무리가 한쪽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만 몇몇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과 의문이 섞여 있었고 일부는 잡음처럼 작은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저기 그 빵 파는 애 아냐? 어떤 학생이 친구의 팔을 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들렸지만 도윤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발걸음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시선을 버텨왔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선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오래 머물렀고 말의 속도도 느렸습니다. 그 속에는 마치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려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담임 교사인 박 선생이 교무실 앞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마주보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담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느 정도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순간 멈춰서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고 구태여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완전히 믿지는 못한 듯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에서 도윤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도윤이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도 도와주지 못하는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잠시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순식간에 서로의 시선을 피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공기는 누구라도 바로 느낄 수 있는 어색한 정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자리로 조용히 걸어갔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책을 꺼내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익숙하게 반복되던 일상의 감각이 이날따라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듯하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사건이 이미 퍼져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는 곧 교실 안의 분위기와 섞여 또 다른 긴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반 친구 성우가 느릿하게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평소에도 도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태도에는 언제나 미묘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가 다가오자 작은 한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야, 너 오늘 뭔 일 있었냐? 성우는 피식 웃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애들 사이에서 소문 돌던데. 재밌더라? 그 말은 조롱과 장난 사이에 걸쳐 있었고 그 의도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도윤은 짧게 눈을 마주친 뒤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우는 그 침묵을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게 숨기는데? 혹시 몰랐던 형제라도 생긴 거냐? 성우의 말은 가볍게 던진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는 분명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겉으로는 무던한 표정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편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성우는 반응이 없는 도윤이 지루해졌는지 곧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얄미운 흥얼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눈으로 좇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금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복도에서는 다른 반 학생들마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눈치를 보면서 말을 줄였고 어떤 학생들은 입가에 은근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애 오늘 무슨 일 있다더라. 누가 봤대. 뭔가 있대. 명확한 내용은 없었지만 이미 소문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저 조용히 수업 준비를 하며 이 소문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이런 소문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연습장을 바라보며 조금 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앞으로 더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칠판보다 그의 내면에서 더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멀게 느껴졌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햇빛이 교실을 조용히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정신을 수업에 맞추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새벽의 그 장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말, 그 표정,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연결된 듯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게 불었고 창틀에 걸린 햇빛은 조금씩 움직이며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풍경과 달리 그의 가슴속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의 작은 사건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일상이 이미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날 무렵 복도에는 저녁 햇빛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황빛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안정감을 주었지만 도윤에게 그 빛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방을 메고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집으로 향하며 떠들고 웃는 소리가 뒤에서 퍼졌지만 그 소리는 그의 귀에 점점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은 온종일 이어진 소문과 시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더 깊은 지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고 그의 눈빛도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 모든 피로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긴장감이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량은 학교 주차장과 어울리지 않는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외관과 어둡게 틴팅된 창문은 누가 타고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누군가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플래시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찍으려 했지만 그 미세한 흔들림은 도윤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지만 그 차량의 움직임은 분명히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을 향한 감시가 점점 노골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량은 엔진 소리도 없이 정문 앞에 조용히 멈춰 서기만 했습니다. 아까부터 저 차 너 보고 있던 거 아니냐?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같은 반교우인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도윤과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고 늘 눈치가 빨라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도윤은 민수의 얼굴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작은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도윤의 표정을 조용히 살피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우연 같진 않은데 느낌이 좀 그래. 그 말은 경계심을 담고 있었고 민수는 알 수 없는 상황을 쉽게 넘기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차량은 그들의 대화를 들은 것처럼 아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가볍게 숨을 삼켰습니다. 차량은 정문을 벗어나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듯 보이다가 다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천천히 다시 가속하며 길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이는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그 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말, 주변의 시선, 그리고 지금의 감시까지 모든 것이 불길한 방향으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을 떠올리며 머리를 한번 감싸쥐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굣길에 접어들어 도윤은 혼자 걸었습니다. 길가를 따라 늘어선 가게들은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도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고 있다는 감각은 계속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뒷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 하나라도 흔들리면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매번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걷다 보니 마음속에서는 익숙한 피곤함이 아닌 묵직한 공포가 함께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게 우연이기를 바라는 희미한 바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끈을 조금 더 꽉 붙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동네 근처에 다다랐을 때 도윤은 다시 한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좁은 골목 입구에 정체불명의 두 남성이 서 있었고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정체 모를 조용함 속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남자들 중 한 명이 잠시 그를 흘끗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날카롭고 탐색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걸음을 조금 더 빠르게 옮겼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연히 스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가에서 감도는 묘한 표정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은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조차 도윤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그는 조금 안도하려 했지만 또 다른 이질적인 현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집 근처 골목에 낯선 차량이 이중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량 역시 틴팅이 강해 안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량 옆을 지나치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안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실루엣은 분명 그가 지나가는 순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놀라지 않으려 애쓰며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그리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할머니는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햇빛을 잠시 쬐고 있다가 도윤을 발견하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왔니, 도윤아? 그 목소리는 나른하고 평온했습니다. 도윤은 애써 밝은 표정을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학교 끝나서 바로 왔어요. 그는 할머니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평범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피곤한 기색을 발견한 듯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밥부터 먹자꾸나. 그 말은
오랜 세월 들어온 따뜻한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따뜻함 속에 어떤 불안이 작게 날아들어 닿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골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낯선 차량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자리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시선, 정문 앞 차량, 따라붙는 실루엣, 골목의 낯선 남자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벽에 들었던 한마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며 깊고 조용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저녁이 깊어갈 무렵 도윤의 동네 골목은 정막 속에서 천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들은 펼쳐진 채로 있었지만 그는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계속 어지러웠고 그 중심에는 낯선 감시와 어두운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겪었던 모든 순간들을 차례대로 떠올렸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바라던 차, 골목에서 마주친 남자들, 집 근처에 잠시 머물던 차량.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은 드문드문 보였고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자꾸만 골목 끝에 서 있는 가로등 아래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침은 지난 몇 달 동안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윤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담요를 덮고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그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고 말끝마다 작은 떨림이 묻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컵을 들고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마음속에는 걱정이 잔뜩 들어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천천히 들이켰고 그제야 얼굴에 조금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옆에 앉아 담요를 조금 더 올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밖에 추워요. 창문은 닫아두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에 담긴 걱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넌 참 착하다. 내가 있어서 내가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거리 한쪽에서 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짧게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창문 틈 사이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어두운 길가에 그 차량이 서 있었고 안쪽 유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는 작고 낮았으며 그 소리 자체가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차량은 그가 창문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듯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근처를 천천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도망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지 확인한 뒤 현관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그 냉기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골목으로 한 발 내디뎠고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차량 근처에 서 있다가 그가 나오자마자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그 그림자와 짧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면 위험할 텐데. 그 목소리는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수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편의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왜 혼자 나왔냐? 아까 그 차 또 있던데.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의 표정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런 다음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며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차량은 멈춘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고개를 약간 돌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거 너 때문에 온 거 맞는 것 같다. 그 말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였지만 도윤에게는 진실을 못 박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차량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어둠 속에서 나온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남성은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감정 없는 표정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도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남성은 두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자세를 세우자 주변 공기는 더 단단하게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도윤군 맞지? 그 남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말투에는 명확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혀 입술을 젖혔습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남성은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신분증처럼 보이는 검은색 카드였고 한쪽에는 기업 로고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카드를 대며 자신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밤 공기 속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서실, 회장, 재벌,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남성은 짧은 침묵 후 말했다. 잠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강압적이지는 않았지만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도윤은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그 아이 학교의 이상한 시선들, 계속된 감시, 모두 이 자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숨을 수 없다는 조용한 깨달음도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게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의 숨결만 유독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긴장 속에서 어두운 골목은 새로운 장면의 시작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기 시작했을 때 골목에는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왔다는 남성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움직임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큰 압박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잠시 공간을 가르며 지나갔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남성은 한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잠깐만 이야기하죠.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부드럽지만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벽에 들었던 아이의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그 한마디가 시작이 되어 모든 일이 연결된 것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과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남성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성의 표정에는 아주 약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근처에서 잠시. 남성이 말을 잇는 순간 골목 끝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바른 자세로 걸었고 움직임은 훈련된 사람의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이거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닌데? 그의 속삭임은 긴장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도윤도 새롭게 등장한 남자들을 보며 상황이 더 이상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성들은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걸음은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남성이 도윤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주변을 확인해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경계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성은 도윤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거리가 조용하니 잠깐 이동하죠. 차로 가겠습니다. 그 말은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도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힘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혼자 가지 마. 이건 좀. 민수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민수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남성들은 이미 차량으로 길을 틀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차체는 더 이상 평범한 승용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이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조차 어려웠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춰서서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차량 내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차에 탑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뒤돌아 민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한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상황에 대비하려는 듯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게 숨을 들이쉰 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옆 골목에서 또 다른 차량이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차량은 급하게 멈추며 타이어 자국을 바닥에 남겼습니다. 그 문이 열리자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성 2명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기존의 비서실 사람들이 아닌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밝은 가로등 아래에서도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서실 남성이 아닌 도윤을 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남성은 즉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사전 조율되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고 공간 전체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남성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야, 누구냐, 저 사람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비서실 남성은 이를 악물고 도윤 쪽으로 다가가며 그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그룹은 오히려 빠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 짧은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순식간에 남자 한 명이 도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잡으려는 손동작이 아니라 제압하려는 동작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뒤로 한 발 물러나며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뛰어나가 그 손을 막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학생한테 왜 이러는데? 짧은 충돌 속에서 공기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비서실 쪽 남성들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그룹 사이에는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퇴거하십시오. 지금 즉시. 비서실 남성이 낮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위협적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남성들은 전혀 물러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행동을 개시한 사람들이었고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시 빠르게 움직이며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다시 막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 남성의 손이 도윤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비서실 남성이 그 손을 강하게 잡아 막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팔이 부딪히며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충돌은 아주 짧았지만 두 그룹 간의 대립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적대임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그는 다시 한번 도윤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비서실 남성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학생은 뒤로 물러서십시오. 위험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도윤을 보호하려는 태도였지만 과도하게 평온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그룹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움직임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골목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서로 겹쳐지며 불길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윤은 두 그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벌어진 두 그룹의 대립은 시간이 멈춘 듯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말없이 쌓여온 긴장감이 이제는 눈에 보일 정도로 짙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도윤의 숨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쪽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어느 쪽도 그의 이해를 도울 만한 설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그룹 모두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만이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서로를 적대하며 동시에 도윤을 향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평범한 학생을 두고 벌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들었던 새벽의 그 한마디가 다시 귀에 울리며 그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또 다른 발소리가 골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며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단정하고 일정했습니다. 부서질 듯 차가운 골목 바닥을 일정한 리듬으로 밟으며 걸어오는 사람의 존재가 확실해졌습니다. 멀리 가로등 아래에 나타난 실루엣은 단번에 두 그룹의 표정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에서 온 남성들에게는 익숙한 존재처럼 보였고 다른 그룹에게는 뜻밖의 등장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주변의 공기가 가볍게 흔들리며 긴장감이 다시 형성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중년이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두 그룹의 긴장된 구도를 한눈에 파악한 듯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시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 남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골목 전체를 차갑게 가르는 듯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비서실 그룹은 즉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그룹은 잠시 멈칫하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균형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두 그룹 사이에 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움직이면 당신들 입장은 더 나빠질 겁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어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반대 그룹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 마치 상황을 잠시 보류하겠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선 중년 남성은 고개를 돌려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목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남성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시선과 태도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가까이 다가오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부드러운 말투는 이전의 차가운 명령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에는 두려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답을 듣게 될지 모르기에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골목 안의 모든 소리를 끊어내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도윤과 남성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비서실 그룹은 남성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그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반면 반대쪽 그룹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남성은 도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진 일입니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그제야 골목의 조명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천천히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나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눈동자를 떨며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에 남성의 표정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와 회장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도윤의 몸에서 힘을 빼앗아갔습니다. 숨이 잠시 멈춘 것처럼 가슴이 단단하게 조여왔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도윤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무슨 얘기야 이게? 너랑 회장?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걱정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민수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남성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며 두 그룹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쪽 남성에게 짧게 말했다. 이 학생, 내가 직접 데려가겠다. 그 말은 명령이었고 비서실 팀은 즉시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반대쪽 그룹은 불만을 숨기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춘 공간에서 중년 남성과 도윤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너를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은 진심이 담긴 말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었고 피해서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의 어둠 속에서 그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벌어진 대치가 끝난 뒤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중년 남성이 도윤에게 다가오자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습니다. 비서실 남성들도 반대쪽에서 온 남성들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어떤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남성은 도윤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봅시다. 이야기는 거기서 나누죠.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었지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갈등하는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걱정하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골목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도윤은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짧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성은 도윤의 옆에서 천천히 걸었고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남성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운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임의 무게를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희미한 희망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몰랐던 진실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불안한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든 무너질 만큼 연약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남성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집을 스쳐 지나가며 오래된 외벽과 좁은 창문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집이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켜주고 보호해온 장소임을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는 예의를 잃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익숙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은 어떤 감정이 담긴 듯 깊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군요. 도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더 설명하지 않은 채 조용히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집안이 어두워져 조명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남성이 들어서자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조용히 담요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남성은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감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의 분위기가 단순한 아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당신이 왜 지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한 문장을 끝내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남성은 조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윤 군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그 눈빛 속에서 깊은 죄책감과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의 일이 다시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찾으려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아이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 아이는 도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열어 물었습니다. 대체 왜요? 왜 제가 이런 일에 끌려들어야 하는 건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너는 회장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온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성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과거 회장님이 일하던 곳에서 함께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그 결과 도윤 군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의 목소리는 사실을 숨기지도 감정을 덧씌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무거웠고 도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당시에는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빠르게, 너무 갑자기 도윤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느닷없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성은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섣불리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성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도윤군은 두 세력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장님의 진실을 밝히려는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진실을 막으려는 세력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모두 이유가 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우연과 감시가 아니라 거대한 싸움 속에 들어와 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바람은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정적은 숨을 쉬는 마저 조심스럽게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남성의 말을 들은 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무거웠고 생각은 계속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 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라보아도 정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까지 작은 골목에서 시범빵을 팔아 하루를 이어가던 단순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갑자기 재벌가와 연결된 진실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도윤이 충격에서 벗어날 시간을 주고자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불빛만이 은은하게 깜빡이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쥐고 있었고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남성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오랜 죄책감이 담겨 있었고 그 감정은 쉽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예의를 갖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후회와 숙연함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와준 게 고맙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분명히 과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몰랐던 할머니의 고통과 어머니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과 무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저보고 뭘 하라는 건가요? 그 말은 답을 원한다기보다 방향을 잃은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외침과 같았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도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선택은 모두 내 몫입니다. 누구도 억지로 끌어가진 않을 겁니다. 남성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사진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도윤 어머니와 어린 시절의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밝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성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의 말은 평범한 이야기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쉽게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남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회장님 곁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말은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큰 선택이었습니다. 도윤은 두 손을 꼭 쥐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지금껏 그를 지켜온 따뜻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 온기는 도윤에게 어떤 방향이든 혼자가 아니라는 안심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나는 내 편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자 그의 시선 속에는 조금 더 단단해진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남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제가 만들어 온 삶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어린 나이에 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어떤 성숙함이 보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그 말에 잠시 눈길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멀리서나마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고개 인사를 했습니다. 부디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남성은 그 말에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향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도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지켜가겠다는 너의 선택 충분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조용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 벽시계의 작은 움직임, 할머니의 느린 호흡. 그 모든 것이 편안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분명히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삶과 자신 곁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바람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다시 시범빵을 구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은 삶이 그의 손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진실이 있어도 나는 나의 삶을 지킬 거야. 그 다짐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앞날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조용한 밤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